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은 이제 우리 기업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성장 산업들이 중국의 추격에 무너지고 있고 트럼프 리스크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 탄핵 리스크까지 더해졌습니다. 산업부 고용욱 기자 나왔습니다. 고 기자, 현재 기업들 분위기는 조금 어떻습니까? 네, 기업들, 재계 이제 주요 기업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제 계엄 선포 사태와 또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이제 전국이 급변하면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LG, SK 등 주요 기업 대부분은 이미 비상 경영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세 폭탄을 예고한 데다가 또 이제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위해서 특사를 보내 그 국제 정세 변화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 한 고위 인사는 이번 사태를 두고 생물처럼 계속 움직이는 상황인 만큼 뭔가를 파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여당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채택을 했지만 무기명 비밀 투표인 만큼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 192명에 여당 의원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직무는 정지됩니다. 재계 각 기업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12월은 기업들이 주요 경영진 인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 계획을 짜느라 분주한 때입니다. 이 다가오는 트럼프 리스크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내년 경영 전략은 그 어느 때보다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용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SK 사장단 인사 키워드는 기술 강화와 경영 안정입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과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 주요 계열사 CEO 대부분이 유임했습니다. 지난해 부회장단 4명이 이선으로 후퇴하는 등 대대적인 세대 교체를 단행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상반기부터 진행한 그룹 구조조정으로 일부 계열사 인사가 교체됐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대신 전사 역량을 인공지능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기술 인재 발탁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HBM으로 나홀로 성장을 이룩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술통으로 꼽히는 안현 사장을 개발 총괄로 승진 임명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이끈 김필석 박사를 최고기술 책임자에 영입했습니다. 기술 중심 인사에서 눈에 띄는 건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 미국 대관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폴 딜레이니 부사장이 북미 대관 총괄을 맡아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합니다. SK 사장단 인사를 끝으로 삼성과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의 연말 인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차가 호세 무녀스 CEO를 임명하며 첫 외국인 CEO라는 파격 인사를 선택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안정을 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3인 부회장 체제를 확립하며 반도체 사장단 쇄신만 단행했고 LG전자 역시 조주환 사장이 유임하며 사업 조직을 효율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적 반전을 만들기 위해 기술력 진보에 역량을 쏟아야 하는 시기 우리 기업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새로운 정치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환율 등 주요 경제 지표가 흔들리는 한편 해외 바이어 미팅이 취소되는 등 글로벌 사업에 대한 타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특히 미국 전기차, 반도체 생산기지 완공을 앞두고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기업과 정부의 민관 협력까지 해칠까 우려도 나옵니다.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보조금 어떻게 될지도 좀 미지수가 돼버렸고 국내로 들어오면 지금 반도체법 아마 필요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기업들은 더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기업들은 아마 중장기 계획보다는 실시간 대응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삼성과 LG가 이달 중순 각자 글로벌 경영회의를 펼치는 등 재계는 내년 경영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경영 전략 초점이 위기 대응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당장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에 출범을 하는데 고 기자, 만약 이제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고 또 대통령실이나 정부 업무가 마비된다면 이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기업들 걱정이 크죠?
맞습니다.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국내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돈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내년 1월 미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보조금이나 관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 협상과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의 정보 공유가 필요한데요. 국무위원 사퇴 표명과 같은 이제 컨트롤 타워 마비로 협상력이 약화될 우려가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유성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을 한 달 넘게 남겨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어제는 과거 한미 FTA 폐기를 주장했던 피터 나바로를 무역 수석 고문에 내정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SNS에서 피터 나바로는 한미 FTA 같은 불공정한 협정을 재협상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한국을 향한 무역 공세를 노골화했습니다. 문제는 계엄 여파로 국무위원 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같은 공세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산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손질하겠다고 밝힌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불확실성을 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바이든 정부가 첨단 산업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해 만든 법안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두 법안이 미국에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IRA와 칩스법에 대한 손질을 예고한 터라 우리 정부도 대미 외교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지만 적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까지 받게 됐는데 국내 기업의 불리한 조치를 속절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트윗하고 연결되는 모든 사람과 접촉을 해야 돼요. 또 정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대응이 안 되는 상태고. 실제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이 14일 방한할 예정이었지만 계엄 여파로 취소되면서 외교 공백의 틈은 점차 벌어지는 중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20%의 보편 관세까지 언급한 상황. 미국 중심의 냉혹한 외교 현실이 경제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 한국에겐 더욱 차갑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제 우리나라 핵심 수출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나 예산이 이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제 철강이나 석유화학처럼 지금 이제 그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에 대한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원전처럼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성장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노조가 소속된 이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을 했는데요. 오는 11일부터는 정권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서 생산 차질이 우려됩니다. 어제 오늘 경제부처 수장들이 탄핵 여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지 않다면서 안정화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만 산업 현장의 체감은 한파 그 자체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 경제가 내년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경제에 둘러싼 이 대내외 파고가 거세진 상황에서 오는 7일 국회 탄핵 표결 결과와 이후 전국의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